따뜻한 음식을 먹었는데도 배가 더부룩하다, 속이 묵직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럴 때는 당근, 양배추, 우엉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추워지면 화장실 가는 리듬이 느려지고 배가 묵직하고 시원하지 않다는 분들이 계시죠. 이럴 때 현실적으로 추천드리기 좋은 과일은 바로 입니다. 겨울철 소화가 더딘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겨울이 되면 몸이 움츠러들고 기력이 떨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떨어진 기력을 음식으로 보충하려면 어떤 점을 챙기면 좋을까요? 겨울이 되면 몸이 축 처진다, 기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날씨가 추워서만 그런 건 아니죠.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고 햇빛을 보는 시간도 짧아지고 몸이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도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뭘 먹으면 한 번에 기운이 날까? 이것보다 내 몸을 만드는 기본 재료를 잘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본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여기에 미네랄과 미량 영양소가 함께 들어오면 겨울 식탁이 훨씬 더 든든해지죠. 그래서 겨울에는 제철 해산물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굴, 꼬막, 명태, 대구 같은 식재료가 있습니다. 굴은 겨울철에 많이 찾는 대표적인 해산물이죠. 예전부터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겨울 밥상에서 사랑받아온 식재료입니다. 굴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아연이나 철분 같은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기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식탁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굴국처럼 따뜻하게 끓여 먹으면 속도 편하고 겨울 밥상에도 잘 어울립니다. 꼬막도 겨울에 참 좋은 식재료입니다. 쫄깃한 맛도 좋지만 단백질과 철분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겨울만 되면 쉽게 피곤하다, 입맛은 있는데 몸이 무겁다 하시는 분들께 잘 어울립니다. 꼬막 무침으로 먹어도 좋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양념해서 밥 반찬으로 올려도 좋습니다. 명태나 대구 같은 흰살 생선도 겨울 식탁에 잘 맞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담백한 흰살 생선이 훨씬 편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대구탕, 명태조림, 생선찜처럼 따뜻하게 조리하게 되면 단백질도 챙기고 속도 부담이 덜하죠. 여기에 겨울 무나 배추를 같이 넣게 되면 국물 맛도 시원해지고 식탁의 균형도 좋아집니다. 제가 겨울 식탁에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철 해산물에 겨울 채소를 곁들여 따뜻하게 먹는 겁니다. 굴국에 무를 넣고 대구탕에 배추를 넣고 명태조림에 무를 넉넉히 넣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먹으면 비싼 보양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겨울철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미네랄을 현실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한방적으로도 겨울은 몸의 에너지를 안으로 저장하고 보충하는 계절로 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차갑게 생으로 많이 먹는 것보다 따뜻하게 익혀서 내 몸이 편하게 소화할 수 있게 먹는 방법이 잘 맞는 분들이 많죠. 기력이 떨어졌다고 기름진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굴국 한 그릇, 대구탕 한 그릇, 꼬막 반찬처럼 평범하지만 영양이 꽉 찬 음식을 꾸준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기력 관리의 핵심은 많이 먹는 보양이 아니라 따뜻하게 소화되는 보양입니다. 단백질은 제철 해산물로 채우고 미네랄은 바다 식재료와 겨울 채소로 더하고 조리법은 국이나 탕, 찜처럼 부드럽게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해도 겨울 식탁이 훨씬 든든해지고 몸도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추운 날에는 눈이 침침하고 피로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흔한 반찬 중에서도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철 음식이 있을까요? 겨울이 되면 눈이 쉽게 피곤하다, 스마트폰을 조금만 봐도 뻑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 건강이라고 하면 보통 루테인 영양제부터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반찬 중에도 챙겨볼 만한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김과 시금치입니다. 먼저 시금치는 눈 건강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으니까요. 눈을 많이 쓰는 시대에 기억해둘 만한 녹색 채소 성분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를 오래 보다 보니까 눈이 쉽게 피곤해지잖아요. 이럴 때 눈 영양제부터 먹어야겠다 하기 전에 식탁에서 시금치 나물 한 접시나 시금치 된장국 한 그릇부터 챙겨보셔도 좋습니다.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도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필요에 따라
비타민 A로 바뀔 수 있는 성분인데 예전부터 눈 건강과 관련해서 많이 알려진 영양소입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도 좋고 된장국에 넣어도 좋고 계란과 함께 볶아 먹어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루테인이나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은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더 잘 되는 편이니까 시금치 나물을 만들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살짝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김도 겨울 밥상에서 정말 유용한 반찬입니다. 김은 한 번에 많이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밥상에 부담 없이 올리기 좋은 식재료죠. 밥 먹을 때 김 한 장만 있어도 입맛이 살아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김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고 해조류답게 요오드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밥을 싸먹는 반찬이 아니라 겨울 밥상에서 부족하기 쉬운 미량 영양소를 조금씩 더해주는 식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가장 현실적인 조합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금치 나물에 김 한 장, 시금치 된장국에 구운 김, 여기에 계란찜이나 두부 반찬 하나를 곁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먹으면 눈 건강에 좋은 녹색 채소와 바다 식재료, 그리고 단백질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건강식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익숙한 반찬만 잘 조합해도 겨울 식탁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겨울철 눈 건강 반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시금치로 녹색 영양을 채우고 김으로 바다 미네랄을 추가하면 됩니다. 시금치 나물, 시금치 된장국, 김구이, 김무침처럼 익숙한 반찬만 잘 챙겨도 충분히 좋은 겨울 식탁이 됩니다. 너무 특별한 방법을 찾기보다 매일 먹는 반찬을 조금 더 똑똑하게 고르는 것, 그게 제철 음식을 활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추운 날에는 따뜻한 음식을 먹어도 속이 묵직하고 소화가 더딘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떤 음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을 먹었는데도 배가 더부룩하다, 속이 묵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게 꼭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겨울에는 날이 추우니까 활동량도 줄어들고 몸도 움츠러들고 식탁에는 국물 음식, 고기, 전, 떡처럼 조금 무겁고 기름진 음식이 자주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위장도 평소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는 겨울 식탁에서 당근, 양배추, 우엉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모두 특별한 재료는 아니죠. 마트에서도 쉽게 사고 집에서도 자주 쓰는 식재료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겨울철 속이 묵직할 때 식탁을 가볍게 바꿔주는 꽤 좋은 재료들입니다. 핵심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익혀서 내 위장이 편하게 받아들이도록 먹는 거죠. 먼저 당근은 속이 예민한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채소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함께 들어있죠. 생당근을 아삭하게 먹는 것도 좋지만 겨울철에 속이 냉하거나 소화가 더딘 분들은 살짝 익혀 드시는 쪽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당근볶음, 당근 수프, 카레에 넣은 당근, 밥을 지을 때 잘게 썰어 넣은 당근처럼 말이죠. 이렇게 익히면 단맛도 올라오고 식감도 부드러워져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양배추도 위가 약한 분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십자화과 채소 특유의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먹는 방법입니다. 속이 더부룩한 분이 생양배추를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배가 빵빵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생으로 많이 먹기보다 살짝 찐 양배추, 양배추 된장국, 양배추 볶음처럼 부드럽게 익혀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쌈으로 드실 때도 푹 쪄서 드시면 훨씬 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엉은 겨울에 잘 어울리는 뿌리 채소입니다. 씹는 맛도 좋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을 때 식탁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우엉조림, 우엉밥, 우엉차처럼 익숙한 방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우엉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잘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겨울철 소화가 더딘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좋은 음식도 내 위장이 지금 감당하기 어려우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양배추라도 생으로 먹으면 불편한데 쪄서 먹으면 편한 분이 있습니다. 같은 우엉이라도 조림을 많이
먹으면 더부룩한데 우엉을 조금 넣은 밥은 괜찮은 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 음식이 좋다더라 하고 많이 먹기보다 내 몸이 편한 조리법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겨울철 속이 묵직할 때는 식탁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고기 반찬만 놓기보다 당근 볶음을 곁들이고 국물에는 양배추를 조금 넣고 밥에는 우엉을 잘게 썰어서 넣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식탁이 훨씬 가벼워지고 씹는 맛도 생기고 식이섬유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정리해볼까요? 겨울철 속 편한 식탁은 따뜻하게 익힌 채소에서 시작됩니다. 당근은 부드럽게 익혀서 단맛을 살리고 양배추는 찌거나 국에 넣어 속을 편하게 하고 우엉은 밥이나 반찬에 조금씩 더해보는 거죠. 겨울에는 무겁게 먹는 보양보다 내 위장이 편하게 받아들이는 보양이 더 중요합니다. 활동량이 줄면서 변비가 고민이신 분들도 많이 생기는데요. 변비에 좋은 음식이나 과일도 있을까요? 겨울이 되면 변비가 심해졌다고 말씀하는 분들 많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날이 추워지면 화장실 가는 리듬이 느려지고 배가 묵직하고 시원하지 않다는 분들이 계시죠. 이게 꼭 장이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 겨울 생활 습관이 장을 조금 느리게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추우니까 아무래도 밖에 덜 나가게 되고 걷는 양도 줄어들고 물도 덜 마시게 되잖아요. 여기에 빵이나 떡, 고기, 국물 음식처럼 묵직한 음식이 많아지면 배변 리듬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 현실적으로 추천드리기 좋은 과일은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수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들어있어서 가볍게 챙기기 좋은 과일입니다. 새콤달콤한 맛 덕분에 입맛이 없을 때도 비교적 편하게 먹을 수 있죠. 특히 겨울철 변비는 장을 억지로 세게 자극하기보다 수분과 식이섬유를 천천히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키위에는 식이섬유, 수분, 유기산이 함께 들어있고 키위 특유의 효소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느리게 움직이는 분들이 비교적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과일이죠.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를 아침 식사 후나 오후 간식 시간에 드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드시기보다 내 몸 반응을 보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키위 외에 사과와 배도 겨울철에 활용하기 좋죠.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간식으로 먹기 좋고 배는 수분이 많아서 겨울철에 입이 마르거나 건조하게 느껴질 때 잘 어울립니다. 특히 배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겨울에는 살짝 익혀서 따뜻하게 먹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얇게 썰어서 따뜻한 차처럼 먹거나 배숙처럼 부드럽게 먹게 되면 속도 편하고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일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과일 자체에도 당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먹는 양은 어느 정도 정해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키위는 하루에 1-2개 정도, 사과는 반 개에서 1개 정도, 배도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나누어 드시는 편이 좋죠. 그리고 식이섬유만 갑자기 늘리면 오히려 배가 더 빵빵해질 수 있으니까 과일을 드실 때는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도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겨울철 변비에는 키위를 먼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과나 배를 적당히 곁들이고 물과 가벼운 걷기까지 함께 챙기면 훨씬 현실적인 관리가 됩니다. 변비 관리는 특별한 음식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일, 수분, 식이섬유, 움직임을 함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장도 움츠러들기 쉬우니까 식탁에서 키위 1개로 가볍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 어떤 점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제철 음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제철이니까 무조건 좋겠지,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철 음식도 내 몸에 맞게 먹어야 진짜 보약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소화력, 혈당의 상태, 평소 몸의 반응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소화력입니다. 양배추, 배추, 브로콜리, 우엉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재료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평소 배에 가스가 잘 차거나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갑자기 많이 드시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으로 많이 먹기보다 살짝 익혀서 그리고 한 번에 많이보다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양배추라도 생양배추보다 쪄서 먹는 게 훨씬 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입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있어서 좋은 음식이지만 결국
당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과일을 마음껏 먹기보다 양을 정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과일즙, 과일청, 말린 과일처럼 당이 농축된 형태보다는 생과일을 씹어서 적당량 드시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는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겁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일수록 매일 많이 먹으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양배추가 좋다고 양배추만 계속 먹고, 해조류가 좋다고 김이나 미역을 과하게 먹고, 과일이 좋다고 식후마다 많이 먹는 식이죠. 그런데 건강한 식단의 핵심은 한 가지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식재료를 내 몸 상태에 맞게 골고루 먹는 겁니다. 결국 제철 음식의 핵심은 많이가 아니라 알맞게입니다. 소화력이 약하면 익혀서 먹고, 혈당이 걱정되면 양을 조절하고, 한 가지 음식에 꽂히기보다 여러 식재료를 계절에 맞게 돌려가며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먹을 때 제철 음식은 특별한 건강식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간호 현대의학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건강과 질병을 치료하는데 현대의학이 마치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고요. 또 중요한 만성 질환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질환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으면 만성 질환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치료 중심 의학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예방 중심, 그리고 회복의 중심. 이제 이렇게 이제 음식을 이야기할 때 약물이나 수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질병을 억제하는 데는 현대의학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원인을 제거하는 이런 문제에서 현대의학은 지금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음식 이를 통해서 면역을 조절하고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건 전부가 음식이 갖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음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에피제네틱,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후성 유전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적인 내용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우리 몸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후성 면역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음식은 바로 이 부분에서 매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에피제네틱 신호를 관리하는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음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은 열량의 공급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여러 가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그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라든가 이런 어떤 식물이 갖고 있는 이런 파이토케미칼류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이런 굉장히 훌륭한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 메칠레이션, 아세틸레이션 뭐 이런 등등의 용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다 식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음식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은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암, 심혈관 질환, 치매 이런 것들은 유전적 요인보다 식생활에 이라든가 어떤 그 환경적 요인에 훨씬 더 이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만성 질환은 약으로는 치료하기가 이제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완치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나 어떤 이런 식이요법을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데 그 핵심 축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이 가지고 있는 식습관 문제점 참 많습니다. 우선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 당이죠. 그리고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서 이제 그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고,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결과 지방간이라든가 당뇨, 염증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죠. 이제 여기에다가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 겹치게 되면 우리 장내의 미생물까지 이제 파괴가 되면서 건강이 아주 굉장히 휘청거리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오고요. 또 하나는 현대인들이 참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생활의 패턴이 식사를 천천히 줄이고 음미하는 식의 식사가 아니라 굉장히 빠른 식사, 그리고 또 불규칙한 식사,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내분비 상태를 균일하게 만들지 못해서 결과론적으로 위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또 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의 리듬,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이제 많은 만성 질환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먹는 것과 관련돼서 이 과도한 액상, 이제 그런 액상 그런 음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 칼로리가 굉장히 이렇게 과잉되게 들어오는 이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달달한 커피 또 음료수 뭐 또 알코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포만감이 없죠. 식이섬유도 없고. 그런데 칼로리는 과잉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을 또 함정에 빠뜨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지방과 단백질의 불균형입니다. 붉은 고기라든가 튀김 위주의 단백질 섭취,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메가3와 오메가3의 그 적절한 비율이 굉장히 세포막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메가6가 이제 과다하게 들어오면서 염증성 체질로 전환이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사 패턴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식이섬유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게 되고, 식이섬유가 부족하니까 장내 미생물의 그 유익균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질 못하고 유해균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 결국 면역력이 약화되고 또 피부에 여러 가지 독성이 나타나고 호르몬 대사의 이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은 계속 이제 같은 개념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음식. 아마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생각하면 이건 나쁘다 좋다 다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대표적인 것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발암 1군으로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한 이제 가공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가공하는 과정에서 질산염이라든가 아질산염 이런 것들이 그 인체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하는 이제 발암물질로 전환이 된다든가, 또 고온 가열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유방암이라든가 대장암이라든가 췌장암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이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걸로 변환이 된다든가, 또 이 과도한 나트륨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이런 가공육을 먹게 되면서 혈압이 상승되고 심혈관 질환이 악화가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꼽으라면 가공육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패스트푸드, 이제 예를 들면 감자튀김이라든가 치킨, 마가린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이런 것들이죠. 트랜스 지방은 이제부터 용어 정리를 좀 바꾸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 트랜스 지방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 염증 폭탄이라는 용어로 바꾸시면 훨씬 더 실감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염증 폭탄이 되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식별하지 못하는 그런 변형된 지방이 되면서 세포막과 호르몬 대사를 교란시키면서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신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상승하고 HDL은 이제 저하가 되는, 그래서 결국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고 또 당뇨병이라든가 치매 위험이 이제 증가가 되고 또 세포막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나니까 우리가 영양이 들어왔는 것을 세포막이 제대로 이제 받아줄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 오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몸이 하나하나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설탕이 과다하게 이제 이렇게 가당 설탕을 더 집어넣어서 만든 음료들이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뭐 우리 탄산 음료니 뭐 그다음에 에너지 드링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가당 커피 이런 이제 이름으로 우리가 판매하는데 실제는 음료로 섭취하는 그런 설탕이 훨씬 더 위험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포만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꾸 과잉 섭취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지방간이라든가 대사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신쌀, 신밀가루, 신설탕,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타민, 미네랄뿐이 제거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 지수만 높아진 식품을 우리는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대사성 질환에 노출되고 체중은 증가가 되고 많이는 먹었는데 올바른 영양이 균형 있게 들어가지 못하면서 피로감은 이제 증가되는, 그렇게 하면서 장 점막을 또 자꾸 자극을 해서 장누수 이런 현상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 몸 전체를 흙탕물로 만들어 버리는 이제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 줄이자. 이제 그 이외에도 뭐 인공 감미료라든가 식품 첨가물이 다량 들어있는 이런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쪽으로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바꿔야 될 식습관이 있다면, 저는 지금 앞에서도 이제 그 문제점을 쭉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우리는 좀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가공식품이라든가 인스턴트 식품을 이제 줄이는 쪽으로 한번 식습관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가공식품이라든가 인스턴트 식품을 드시게 되면 이 가공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첨가가 되는 나트륨,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 인공 첨가물,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해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한 식사라든가 야식이라든가 이럴 때 이것을 간식의 개념으로 또 습관을 하는 이런 습관화 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절제하고 억제하는 이런 마음가짐,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커피, 탄산, 에너지 음료 이런 것들은 이뇨작용뿐만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몸 전체 수분 대사에 이제 많은 방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소화불량, 장누수 이런 걸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제 저는 이 제안을 하기를, 어떤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든가 가공된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중심으로 식사를 만들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철 음식, 그 다음에 신토부리, 제 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많은 어떤 우리 조상분들이라든가 우리 여기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만들어서 오던 어떤 조리 방법,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저는 가장 이 식사의 그 올바른 식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떤 특정한 어떤 영양소 중심의 식사보다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균형이 잡히도록 한 그런 식단이 저는 가장 아주 무난하고 가장 이상적인 식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지 된다면 식이섬유를 좀 더 충분히 이렇게 챙기는 이러한 식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장 건강을 머릿속에 생각해서 이게 발효한 음식, 특히 청국장, 김치, 된장, 뭐 묵은지 뭐 이런 등등 우리 전통적인 어떤 그 발효 음식을 식탁에서 한 끼만이라도 좀 섭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식단을 꾸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식습관에 5가지 제가 질문표를 이렇게 던진다면, 몇 끼 채소가 있었나, 단백질은 포함됐었나, 또 천천히 씹어서 먹었나, 공복 시간은 있었나, 가공식품을 피했나, 이런 식의 내 나름대로의 이제 올바른 식습관을 향한 이런 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식단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최고의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이야기를 하면 식이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 하나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인데 우리 쾌변을 위해서는 바로 수용성, 불용성의 어떤 그 적절한 조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은 대부분 채소라든가 해조류 이런 것들인데요. 특히 식이섬유가 이제 많이 들어 있으면서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가 잘 조합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전자피라고 해서 질경이 씨앗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보통 음식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제 우리가 변비 환자분들이라든가 장이 약하신 분들한테 그분들의 그 증상을 개선시켜줄 목적으로 약이라든가 기능성 식품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나와 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 귀리, 오트밀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제 그건데 여기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혈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을 이제 억제해주는 아주 건강한 곡류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타글루칸 성분들이 많아서 면역 기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십자화과 채소죠. 양배추라든가 그 브로콜리 이제 이런 것들이 장 점막을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비라든가 설사 이제 이런 것까지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치커리 뿌리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과 껍질채 이제 우리가 먹을 때 거기 사과에 있는 펩틴이라는 수용성 성분 그 리그난이라고 하는 식이섬유가 변비와 설사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이런 일반적인 내용보다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청국장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청국장에는 수용성, 불용성 모든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아주 단백질까지 풍부하고 여러 가지 유익한 이소플라본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비 이상의 그 다양한 건강에 이점을 주는 이제 이런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미역을 포함한 해조류를 또 강력하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역이라든가 이런 해조류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할 뿐만 아니라 혈액을 맑게 만들고 우리 몸 안에 1차 방어선이라고 하는 점막 조직을 튼튼하게 보호하는 정말 하나가 두 가지, 세 가지, 여섯 가지, 뭐 10가지 좋은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아주 정말 좋은 작용이 기대가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해조류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나나 이제 이런 것들 우리 참 맛있고 쉽게 접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식이섬유라든가 불용성 식이섬유도 많지만 우리 장내에 살고 있는 이 비피더스균의 증식을 도와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팽이버섯을 이제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팽이버섯은 장 건강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풍부한 식이섬유를 갖고 있어서 이 팽이버섯을 잘 활용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청나게 대변량이 많아졌다. 대변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 이렇게 대변이 많이 나오다니 이럴 정도로 이 팽이버섯은 아주 굉장히 좋은 양질의 식이섬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팽이버섯 값도 싸고 이제 쉽게 우리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이런 재료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쾌변은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의 하모니에서 시작이 된다. 이제 그러나 여기서 딱 이 중요한 점의 하나는 식이섬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를 해야만이 그래야 이 식이섬유의 작용도 좋아지고 훨씬 더 부드럽게 변을 볼 수 있는 이런 컨디션이 유지된다. 그래서 식이섬유 플러스 충분한 수분 섭취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바나나가 비피더스 균을 증식하는데 굉장히 좋은 작용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 먹게 되면 오히려 변비를 유발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녹색 또는 좀 덜 숙성된 바나나를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이게 탄닌 성분, 그다음에 저항성 전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익은 바나나를
바나나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껍질에 검은 점들이 박혀서 시장에서 바나나를 파시는 분이 상품성 가치가 떨어져서 그냥 막 이렇게 싸서 주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이 바나나를 갖고 오시게 되면 이거는 정말 아주 가장 좋은 그런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 바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이런 바나나를 드시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식품을 드실 때 항상 물과 함께 섭취를 하는 이런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바나나는 그 유효 성분이 바나나 여기에도 있지만 껍질 가까운 데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이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항산화 작용이라든가 인체에 작용하는 유익한 작용을 하는 이런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껍질 가까이에 있는 성분까지 가급적이면 다 이렇게 드시는 쪽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바나나를 드시는 방법으로 이제 사과와 바나나를 이렇게 끓여서 스프 형태로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사과와 바나나를 같이 갈아서 이제 스무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면 이게 수용성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 이게 포만감도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이런 아주 지속적인 습관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바나나를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바나나하고 콩을 섞어서 이제 우리 소위 바나나 두유를 만드는 거죠. 이제 이렇게 바나나 두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는 방법. 뭐 그 이외에는 뭐 치아 씨드라든가 바질 씨드라든가 젤 형태를 잘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재료들하고 바나나와 함께 이렇게 스무디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바나나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어떤 치즈라든가 우유라든가 고지방 유제품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잘못 곁들여지면 일부 사람들한테 유당 불내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장내 가스가 생겨나고 변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또 바나나를 드셨는데 드시는 그 옆에 같이 드시는 것이 정제된 탄수화물, 다시 이야기하면 식이섬유가 거의 없는 것들을 드시게 되면 그만큼 장 운동이 지연되고 바나나 혼자서 배변을 만들고 장을 해야 되니까는 아무래도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한다든가 이제 특히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장 운동이 활성화가 돼서 배변을 촉진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이 카페인의 그 탈수 작용에 의해서 결국은 변이 딱딱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변비가 악화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치즈라든가 유제품, 정제된 탄수화물, 튀김류, 그 다음에 카페인 과다 섭취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고 충분한 물과 이렇게 함께 드시면 굉장히 좋은 장 건강이 지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난치성 환자를 만나면서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점과 한계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면서 현대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환자를 만날 때 많은 안타까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질환이 내 시작이 대부분의 경우는 잘못된 식습관이라든가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 스트레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만성 질환의 고통으로부터 치유가 되거나 또는 그 질환이 경감이 돼서 삶의 질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에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성 질환을 접근했던 이런 방법들을 저 아닌 많은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같이 깨달음을 갖고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공감이 돼서 이렇게 정말 건강한 삶이 유지가 되기를 아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에 나와서도 많은 이야기도 드리고 음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음식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이런 힘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꼭 경험하셔서 정말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제가 제 손으로 차를 운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왔을 때 이 차는 제가 가는 방향과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 그분은 매일같이 택시 운전을 하지만 그분은 본인 스스로가 가야 될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는 손님에 따라서 가야 되는 장소가 틀립니다. 지금 수많은 건강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곳에서 잘못 휘둘리게 되면 목적지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몸의 주인공은 나다. 내 몸의 선장은 나다. 내 몸의 주치의는 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병이 나기 전에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이런 건강한 삶, 건강한 100세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